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14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힐성처럼 찾아와서 먼지처럼 살포시 눌러앉은 손님,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주에서도 태양계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죠. 그쵸. 가끔씩 또 찾아와서 음. 우리를 아주 설레게 합니다. 설레게 하고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네. 가끔 어디 들이받기도 하고. 아주 좋은 질문인데 예. 사실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다는 거는 이미 태양의 중력에 애초에 붙잡혀 있었던 적이 없는 외부의 천체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네. 그래서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는 천체였다면 예쁘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거나 원 궤도를 그리거나 했을 텐데 네.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날아오는 빠르게 잠깐 들어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천체들은 우리가 흔히 쌍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궤적을 그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천체들은 애초에 너무나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서 태양계 안에 어디에 들이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잠깐 만났다가 다시 멀어지는, 스치듯. 맞아요. 정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혜성이나 소행성은 태양계 바깥에서 온 손님입니까? 아니면 태양계 안에 맴돌고 있던 친척 같은 친구들입니까? 이것도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인데 네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이나 해성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함께 태어났던 부산물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거의 50억 년 전에 그 거대한 먼지 구름이 수축하고 중심에 응의 아기 태양 태어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남아있던 찌꺼기들을 또 조금씩 모아서 응의 아기 지구 이게 여기저기 만들었을 텐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조금 더 있었겠죠. 있겠죠. 네. 그것들이 이제 계속 그 주변을 떠돌다가 일부는 또 목성 같은 덩치 큰 행성에 추락하기도 하고 여전히 또 외곽에 남아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소행성과 해성일 거고요. 네. 다만 네. 또 그 중에 일부는 가끔씩 우리 태양계도 가만히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은하계를 함께 휘젓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주변에 다른 별들이 우연히 스쳐 지나가거나 하면서 외부에서 날아온 애들도 조금씩 스파이처럼 껴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성이나 소행성들의 뭉쳐있는 성분을 분석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일반적인 소행성과 좀 많이 다르다. 얘는 좀 출신이 이상하다. 외부에서 온 네. 외부인인지 맞아요. 내부자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색출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죠.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태양계 뭐 바깥 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태양계는 어디까지를 태양계로 봐요? 경계가 있습니까? 진짜 이거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삼콤보 칭찬. 예, 진짜로. 예, 예. 이게 네. 혹시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옛날에 보이저 탐사선이 네. 태양계 경계를 벗어났다. 드디어 기념비적인. 인류가 날려보낸 무언가가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갔다. 맞아. 엄청 천문학자들이 기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약간 함정이 있어요. 왜요? 그 태양계 경계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태양계의 경계, 여긴 더 이상 태양계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거리여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벗어나야 더 이상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이 경계를 오르트 구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르트 구름. 네, 그래서 저희 오르트 구름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게 뭡니까 오르트 구름이? 들어는 의외로 봤는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유나 씨 네. 노래 제목이죠. 이 네. 오르트 구름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태양계 외곽에 크고 작은 얼음 조각들, 해성이 될 아이들이 동그랗게 퍼져서 뭉쳐있는 그런 거대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태양계 외곽에 숨어 있다가 뭔가 주변 행성들의 중력 섭동으로 인해서 궤도가 틀어지고 우연히 태양계 안쪽으로 갑자기 날아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네. 그게 이제 태양계 근처로 오면 긴 꼬리를 그리면서 우리가 말하는 해성으로 보이는데 이 해성들 중에 이제 유난히 주기가 아주 긴 애들이 있어요. 거의 그 한 바퀴 궤도를 돌 때 걸리는 주기가 막 수만 년씩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장주기 해성들의 궤적을 거꾸로 쭉 따라가면 이 해성들이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을지를 내다볼 수 있겠죠. 역추적하는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관측했던 장주기 해성들의 궤적의 그
출발점을 음. 쭉 그려보니까 네. 태양계 외곽에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거의 10,000 AU, 10만 AU까지 그러니까 1AU가 지구에서 태양 거리죠. 맞습니다. 예, 예. 그것의 10,000배에 달하는 네네. 엄청난 먼 거리에 살고 있던 얼음 조각들이 온 것이다라는 거를 추적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경계랑도 일치하나요? 네. 아, 그래서 예. 거기에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잡혀 있으니까 이제 어디 안 가고 태양계 안에 그래도 태양의 중력의 그 소나기 안에 잘 그냥 떠돌고 있다가 네. 우연히 이제 뭐 주변에 다른 묵직한 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태양계 행성들의 어떤 중력적인 섭동이 겹쳐서 네. 우연히 이제 안쪽으로 잠깐 궤도가 찌그러지게 되면 그때 이제 천천히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네. 오르트 그룹 얘기도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지사에서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 성간 천체, 네. 태양계 바깥에서 찾아왔다는 성간 천체, 뭐 그중 어떤 거는 막 외계선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네네. 네. 그 우리가 이제 한동안 잡지사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최근에 목격된 오umu아무아라는 그렇죠. 그 이상한 천체도 있었고 네. 또 그것보다 더 거대한 두 번째 그 방문자 아틀라스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외계선인가요? 이제 어떤 분들은 네. 오umu아무아가 선발대고 맞다. 네. 그랬다. 그 후발대. 쓰리아이 쓰리아이 아틀라스가 아틀라스. 이제 본체다. 예,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뭐 잠깐 이 태양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진 않았지만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 태양계 바깥에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 같은 천체가 태양계 안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얼음 성분이 다 날아가고 하면서 속도가 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닐까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간 천체라는 게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를 떠도는 천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걔는 어떤 항성계에 묶여 있지 않은 애들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도 네. 얘네들도 원래는 고향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태양계 네. 외곽에 있는 그 해성들처럼 원래 자기가 살던 별이 있었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중심 별이 터지거나 아니면 그 별이 또 다른 더 묵직한 다른 별과 중력적인 힘겨루기를 하게 되었거나 네. 그런 어떤 중력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도 원치 않는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별과 별 사이 어느 한 별에 정착하지 못한 채 유랑을 하다가 또 우연히 태양계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목격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태양계 안팎을 왕래하는 천체들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해 봤는데요. 오늘 좀 파고 들어가 볼 주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양계를 찾은 손님 중에는 뭐 혜성이나 소행성, 뭐 성간 천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항성, 네. 그러니까 별 자체가 태양계를 찾아온 적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네. 정확하게 다 똑같은 속도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네. 가끔씩 가다가 우리보다 뒤처지는 별들도 있고 또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약간씩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다 보면 또 별이 우연히 비슷하게 같은 거리를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가끔씩 태양계에서 오르트 구름에 거의 닿을락말락할 정도로 다른 별들이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선을 넘을랑말랑. 맞아요. 태양계의 선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옷깃이 스치면서 네. 이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오르트 구름은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네. 그 먼 거리에서는 태양의 중력도 상당히 미약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주변에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또 다른 묵직한 별 하나가 쓱 지나가면 네. 이제 오르트 구름 천체들 중에 일부가 그쪽 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오르트 구름 천체는 그 아까 얼음 조각이라고 하셨던 그쵸. 그런 태양계 것들이 가장자리에 있는 해성들 중 일부가 네. 이제 다른 별쪽에게 끌려가면서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는 그 별이 스쳐 지나가면서 예쁘게 안정된 궤도를 돌고 있던 소행성들, 해성들의 궤도를 다 흐트러 놓아서 갑자기 태양계 안쪽으로 지구를 향해서 융단 폭격이 벌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연애 프로에서 그 약간 매기 역할로 나오는 분들 느낌. 잘 모르시는군요. 네. 매기 효과라고 예, 뒤늦게 등장해서 막 판을 다 흐트러 놓는 예,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네네네. 예. 그렇구나. 예전에 뭐 태양은 어디 뭐 성단에도 안 껴있고 되게 홀로 있는 외톨이별이라고 하셔서 네. 이렇게 다른 별이 근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네요. 네. 대표적으로 네. 그 이제 이런 태양계를 비교적 최근에 과거에 지나갔던 별로 제일 유명한 별 중에 하나가 숄츠의 별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숄츠의 별? 별. 네. 네. 그래서 이 별은 약간 음모론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별이기도 한데 네네. 오래전에 이 별이 지구 근처를 태양계 근처를 지나가면서 네. 그때 이제 지구의 대멸종을 일으켰다. 갑자기 소행성들이 쏟아지게 만들어서 뭐 어. 그런 약간 음모론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활용되는 별이기도 해요. 가까이 지나간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이 네. 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태양 그 은하계에서 우리 은하계에서 네.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네. 그 움직임을 거꾸로 추적하면 네. 이제 우리가 실제 각 별들이 과거에는 태양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다가 또 멀어졌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추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숄츠의 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2광년 정도 거리에 있어요. 22광년이요? 네. 예. 근데 뭐 22광년이면 아주 멀진 않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별치고는. 예예예. 근데 과거에는 이제 거의 우리 태양계 오르트 구름 안쪽까지 다가와서 예. 태양으로부터 5만 AU. 5만 AU? 네, 그 정도면은 거의 한 0.5광년 정도 될 거예요. 0.5광년 네. 정도까지 근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트 구름이 거의 와. 다을락말락할 정도까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예. 한 7만 년 전에 태양계를 가까이 스쳐 지나갔던 별이라고 부르고 그 정도로 가까웠다면 아마 그때 7만 년 전이면 네. 우리의 또 먼 조상들이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었을 테니까 그들도 충분히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예. 있습니다. 7만 년 전처럼 가까운 과거는 아니지만 네, 오늘 이제 진짜 소개해 주실 별이 네. HD 7977이란 별인데 맞습니다. 이 별도 태양계에 근접해서 이제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예. 방금 소개드린 숄츠의 별은 비교적 최근에 음. 한 7만 년 전에 또 태양계를 잠깐 구경하고 간 별이라면 네. 방금 또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HD 7977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한 250만 년 전에 250만 년 전. 네, 250만 년 전에 또 비슷하게 우리 태양으로부터 한 1만 AU 안팎까지 접근을 했다가 멀어진 별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AU까지 접근한 게 사실이면 네, 아까 숄츠의 별보다 더 가까이 맞습니다. 온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정말 최대로 가까이 접근했다면 이게 워낙에 오래전에 지나간 별이다 보니까 궤도의 오차가 좀 크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말 가까이 지나갔다면은 뭐 한 3-4천 AU까지도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오차가 좀 적은 답을 찾아보면 한 1만 AU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이 HD 7977이 근접했을 때, 태양계와 근접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 같은데요. 그 오르트 구름에 있는 얼음 천체들, 그 소천체들의 궤도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인들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태양계가 우주 공간에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별 수천억 개가 원반 모형으로 모여 있는 은하계 안에 멤버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태양계에게도 이 은하 자체가 가하는 중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태양이 붙잡고 있는 중력도 워낙에 작아요. 그렇죠. 오히려 태양계 바깥 그 수많은 별들, 은하가 통째로 가하는 외부의 중력 효과가 더 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하에 의한 중력적 효과다라고 해서 은하 조성력이라고 합니다. 은하 조성력.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구에서도 달과 태양이 가하는 중력의 콜라보 때문에 그 조수간만의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네. 물물 썰물. 예. 마찬가지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자리에 놓인 이 해성 얼음 조각들도 네. 은하 자체가 가하는 어떤 중력적인 불균형 때문에 네. 그 조석과 비슷한 이제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이런 외부의 방해가 없었다라고 네. 하면 그냥 해성들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앞쪽에서도 똑같이 날아오고 뒤쪽에서도 똑같이 날아오고 오른쪽 왼쪽 뭐 어디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똑같은 빈도로 날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를 향해서. 네, 맞습니다. 예.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해성들의 궤도 분포가 네. 뭐 어느 골고루 한쪽으로 가야겠죠. 그쵸 예.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방으로 어느 뭐 방향성 없이 네. 아무데나 그냥 넓게 퍼져서 똑같이 둥글게 퍼져서 분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은하의 조성력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네.
은하 조성력이 선호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해성들의 궤도가 더 많이 찌그러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쪽으로 쏟아지는 해성들의 그 출발점 분포 역시, 음. 해성들의 고향 그 위치 역시 사방에 그냥 그렇죠. 고르게 예. 분포하고 있지 않을 거다. 은하의 분포에 따라서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쪽으로 그 오르트 구름에 있는 혜성들도 더 끌려가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 만약에 이제 요즘에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제가 방문을 창문을 네. 한쪽을 열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모기가 날아오는 방향에 어떤 경향성이 있겠죠. 있겠죠. 창문을 열어놓은 쪽에서 더 많은 모기가 날아올 거예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음. 만약에 제가 사방에 다 창문이 뚫려 있다. 어. 그러면 모기는 아무 데서나 다 똑같이 날아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먼지님이 방 안 정중앙에 있다면.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은하 조성력도 네. 어느 한쪽 방향에서 작동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태양계 입장에서, 그러면 그 해성들이 쏟아지고 하는 그 궤도의 분포 역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실제로 뭐 관측을 해보기도 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6년에 그 천문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수만 년을 주기로 아주 길게 찌그러진 궤도를 그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장주기 해성들의 궤도 분포를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네, 올해 비교해봤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역학적으로 브랜뉴한 해성, 최근에서야 이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신입생들. 신입생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역학적으로 새로운 해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네. 얘네들은 그 궤도의 장 반경, 그러니까 긴 반지름,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이 한 10,000 AU를 훨씬 넘는 정말 길게 찌그러진 해성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길게 찌그러진 궤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네. 오르트 구름에 잘 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태양계로 들어오기 시작한 애들인 거예요. 신입생이니까. 그렇죠. 예. 신입생이니까 그 먼 거리에서 태양계 안쪽까지 그려야 하는 궤도 자체가 길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신입생 해성들을 분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젊은 귀환 해성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2학년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신입생 1년 차는 이제 한번 잘 돈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다음 주기가 되었을 때 잠깐 태양계 바깥으로 잠깐 방학을 보내고 왔다가 네. 다시 또 다음 학기를 보내러 태양계 안쪽으로 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들어온 애들이 아니라 앞서서 한 바퀴 돌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안쪽에서 한 번 더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선배 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온 애들이구나. 네. 예.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신입생들,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줄어든 궤도를 그리게 되죠. 옛날에는 저 멀리서 처음 와야 되니까 그 길이 길어야 하지만 네.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애들은 네. 훨씬 좀 쪼그라든 안쪽으로 작아진 궤도를 그리게 이제는 됩니다. 태양계에 묶여서 좀 이렇게 작아진 궤도로 도는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이군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태양계 오르트 구름, 이 가장자리 천체들에게 그 영향을 가하고 있는 게 오로지 은하 자체의 중력, 은하의 조성력밖에 없다고 하면 네. 처음 들어오는 신입생 해성이든 예. 아니면 한 번 돌고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 귀환 해성이든 네. 어쨌든 비대칭한 분포를 가져야겠죠. 그렇죠. 비대칭해야죠. 네. 예. 근데 네. 정말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만약에 네.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네. 어떤 애가 더 많은 영향, 그러니까 이 은하의 조성력 말고 또 다른 외부 요인이 함께 섞여 있어서, 숨어 있는 요인이 더 섞여 있어서 함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 신입생들이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더 바깥쪽 경계 쪽에 있으니까 더 외부와 좀 접촉을 잘 할 수 있고 또 멘탈적으로도 신입생들이 네. 아무래도 기도 얇고 뭔가 취약하고 예, 노련미가 떨어지거든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인가요? 오답인가요? 아니요, 진짜로. 네네. 사실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 직관적으로 네. 오랫동안 여행한,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린 그 선배 해성들, 네.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있는 애들이 네. 그냥 여행한 시간이 더 길 테니까 네. 그래서 여러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러네. 그 말도 듣고 보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한 차례 앞서 들어왔다가 다시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온 네, 선배 2학년들. 해성들, 2학년 해성들. 이 친구들은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그 한쪽으로 치우친 비대칭한 분포를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은하 은하 조성력의 조성력의 영향을 영향을 잘 받고 그쵸. 있어요. 예.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근데 오히려 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신입생들 있잖아요. 네네. 이 친구들은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되게 사방에 고르게 분포하는 그 아, 고르게 분포해요?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은하 조성력을 좀 방해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그쵸. 그 그러니까 신입생들한테는? 이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덜 직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네. 은하 조성력은 은하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 그렇겠죠. 작동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2학년들에게도 당연히 작동을 하고 있을 거고 네. 2학년에게 뒤이어서 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신입생 해성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을 텐데 네. 오히려 오래전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온 이 선배 해성들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최근에 유입된 애들은 안 받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은하 조성력이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사라졌다?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이 안 이거를 되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가 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죠? 그 등방하게 분포하는 그 신입생들. 그래서 예. 이번에 천문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제안을 했냐면 오히려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너무나 뛰어난 통찰력으로 해석하셨듯이 옛날에 들어왔던 네. 우리 선배님들 때 시절에는 아직 은하 조성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하 조성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고 그때 라떼는 은하 네. 조성력밖에 없어서 아, 예.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비대칭한 분포를 잘 보였던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그 상태로 고여버렸어. 그렇죠. 그 상태로 보여버렸어요. 예. 근데 갑자기 요즘 후배들, 요즘 것들이 무서운 들어오면서 혜성들. 그렇죠. 예. 얘네들은 이 은하 조성력 말고도 네. 또 다른 무언가의 영향을 함께 받았는데 그것이 우연하게도 은하 조성력의 효과를 지워버리는 반대쪽에서 다시 이 해성들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작동했을 거라는 거죠. 아, 반대쪽에서 끌어당겼을 거다. 네. 그래서 말이 되죠. 네. 그게 뭘까요? 이게 그래서 뭘까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천문학자들이 숄츠의 별 같은 애가 하나 더 있었나 보다. 그래서 오래 전에 이 신입생들이 한 차례 이제 입학하던 그 시즌에 네. 이 태양계 근처를 어떤 별이 지나가면서 얘네들의 궤도를 다시 고르게 약간 평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양계 바깥에서 다른 별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태양계까지 근접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HD 7977입니까? 네. 그래서 그 범인이 있나 정말? 유력한 용의자가 있나? 예. 싶어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태양계 주변 다른 별들의 움직임을 지금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각각의 별들의 속도를 쭉 거꾸로 따라가서 유력한 범인을 찾아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HD 7977이 네. 지금으로부터 한 250만 년 전에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갔었고 딱 그때 지나가면서 250만 년 전에 딱 휘젓고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신입생들의 일부가 발랑 까졌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발랑 까진 신입생들이 이제 이런 이상한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 골고루 분포하는. 네, 골고루 등방하게 분포하는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250만 년 전에 그랬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관측했을 때 그게 아직도 그러고 있나요? 이게 너무 예. 좋은 질문인 게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숄츠의 별이랑 네. 오늘 소개해드린 그 HD 7977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인들의 입장에서는 250만 년 전에 지나갔던 이 첫 번째 별이 더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더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 그 먼 거리에 머물고 있는 오르투구름 가장자리 얼음 조각들이 이제 잠깐 흐트러져 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날아오게 될 텐데 네. 그 날아올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200만 년 단위거든요. 아, 그 시간이 200만 년이에요? 네. 아, 그럼 오히려 지금이랑 맞아지는 거네요. 그쵸. 타이밍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고향집에서 네. 이제 입학하는 이 대학교로 네. 오기까지 걸리는 그 여행 시간이 200만 년인 거예요. 그 얼음 조각이 떨어진다는 게 결국 혜성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게 그럼 지금 더 많이 보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네, 슬슬. 이 네. 앞서 250만 년 전에 지나갔던 별의 네. 영향이 네. 이제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반대로 거죠. 숄츠의 별이 근접했던 건 7만 년 전이니까 네, 아직 한참 남은 그 거죠. 영향을 우리가 보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관측을 통해서 HD 7977이 얼마나 태양계에 가까이 들어왔던 건지도 좀 더 정교하게 밝혀낸 게 있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워낙에 과거에 지나간 별이다 보니까 네. 우리 태양도 또 그리고 이 별도 얼마나 과거에 어느 위치에 있었을지가 점점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 과거 네. 최근접거리는 조금 오차가 크긴 한데요. 멀게는 13,000 AU 정도에서 가깝게는 4,000 AU까지 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이번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로를 지나갔다고 우리가 했을 때 네. 지금 실제 관측되고 있는 해성들의 궤도 분포를 가장 잘 재현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충 한 6,000 AU에서 10,000 AU, 그러니까 0.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짧은 0.1 광년 0.1 광년. 정도까지 접근했을 것이다라고 지금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0.1 광년이면 그 천문학의 세계에서 좀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예. 엄청 가깝죠. 엄청 가까운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금 태양계 바깥에서 네. 그나마 가장 가까운 옆집 별, 네.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이웃집 별이라고 해봤자 4.2광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켓 타고 4광년 날아가도 네. 그동안 별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4광년 거리보다 0.1광년이면은 40분의 1 정도인 거니까 훨씬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지구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만 있었으면 네. 엄청 밝게 보였겠네요. 그쵸. 우리가 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밝은 천체가 금성인데 네. 아마도 금성 정도로는 밝게 보일 수 그 있고요. 정도로? 네. 그러면 유난히 밝은 별이 계속 어딘가로 머물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봤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HD 7977이 스쳐가면서 태양계 안쪽으로 유입된 혜성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했고 이제 슬슬 우리가 그거를 목도할 수 있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얼마나 많아집니까? 네. 우리가 이번에 분석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네. 만약에 이 별이 정말 근처를 지나갔고 이 별 때문에 해성들이 앞으로 더 많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하면 평균보다 최대한 7배에서 12배 정도까지 더 많은 해성들이 이제 왕창 쏟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더 멋진 우주쇼를 우리가 이제 더 그러네. 구경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죠. 혜성 기사들 점점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HD 7977이 오르트 구름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영향을 줬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예. 이게 사실 오르트 구름이 되게 미묘한 게 뭐냐면 오르트 구름의 실체를 관측을 한 건가요? 우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재미있는 게 예.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는 해성들의 궤도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궤도를 거꾸로 역산해서 역추적을 해서 이 해성들이 원래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을지를 알아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성들이 어느 정도에서 분포하고 있을지 해성들의 고향집의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얘네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 정도로 거대한 얼음 조각 구조가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갇혀 살고 있는 우리 태양계의 오르트 구름은 아직 관측으로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름이라고 비유한 건 좀 과감한 추측 아닙니까? 예, 근데 본 이제 적이 없는데. 보통 천문학에서 말하는 구름이라는 단어는 네. 어떤 커다란 공간에 작은 입자들이 띄엄띄엄 분포하고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연무 구름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건 사실 실제 관측으로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밀도가 낮고 또 오르트 구름을 채우고 있는 얼음 조각들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 아니라 다 먼 거리에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네. 애들인 거잖아요. 네. 또 사이즈도 너무너무 작고요. 그러니까 빛의 밝기는 사실 거리가 멀어지면 제곱의 반비례해서 어두워지거든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먼 거리에 태양빛이 날아가요. 그럼 일단 해성에게 비춰지는 태양빛 자체가 먼저 어두워지겠죠. 네. 근데 그 어두운 태양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해서 또 우리에게 다시 또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네. 그러면 거리 제곱의 반비례해서 밝기가 어두워지는 효과가 2번이나 또 제곱해서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다른 항성계의 오르트 구름 같은 걸 볼 수는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네. 가장자리에 있는 오르트 구름을 우리가 직접 보는 건 더 까다롭지만 본 적이 있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 동네는 안 되고 본 적은 없고 그 남의 별들, 남의 동네 훨씬 먼 거리에서 돌고 있는 다른 별 주변에 이런 외계 해성, 엑소코멧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외계 해성들의 구름 무리로 추정하는 것들을 관측은 가끔씩 합니다. 구름 같나요?
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그러니까 때 예. 워낙에 머니까 진짜 그런 민들레 씨앗들 모여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대신 이제 그래요? 그 해성이라면 가져야 할 네. 여러 얼음 성분, 암석 성분 이런 것들이 스펙트럼으로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 별을 뭔가 감싸고 있는 먼지 구름이 있고 근데 예. 그 먼지 구름의 주요 성분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해성들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중간에 질문을 끼웠는데 네네네. HD7977 오르트 구름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영향을 줬다. 네.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르트 구름은 아직 관측으로 실체를 확인한 적이 없는데 네. 단지 그 궤도 분포를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을 건지 그 안에 개수가 얼마나 될지를 유추만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HD7977이라고 하는 별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럼 250만 년 전에 얘가 지나갔을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해성에 떨어질지 또 지금까지 날아왔던 장주개성들의 분포가 어떤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정말 그 별이 지나가면서 평상시보다 현재 해성들이 한 2배 이상 많이 쏟아지고 있는 특별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라면 네. 평상시에는 덜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별을 몰랐을 때에는 네. 그냥 원래 지금 떨어지고 있는 해성들의 빈도가 평상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양이 뻥튀기 된 양이었다면 보정을 해줘야죠. 그쵸. 그러면. 그러면은 평상시가 아닌 거니까 네.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보정해서 오르트 구름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 수치인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면 오르트 구름은 이렇게 거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정상 수치가 아니라 뻥튀기 수치였으니까 줄여야겠네요. 오르트 맞아요. 구름 규모를. 다시 줄여야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오르트 구름의 규모나 얼음 조각의 양이 한 절반 가까이 줄 수도 있다. 쪼그라들 수도 있다. 예.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우리가 신입생 해성이라고 불렀던 역학적으로 새로운 해성에 그 설명되지 않았던 궤도나 그 방향의 등방성 문제 이거는 HD 7977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사실 그게 좀 네. 미묘합니다. 왜냐면 이 얼음 조각 같은 작은 천체들은 사실 태양의 중력, 목성의 중력 이런 주변 행성이나 별의 중력의 영향도 물론 많이 받지만 네. 또 궤도가 항상 복잡해져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얼음 조각들은 말 그대로 얼음이니까 가까이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면 태양빛을 받아서 얼음이 승화하고 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얼음이 그냥 예쁘게 가만히 있다가 네.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얼음들이 승화한다는 건 기체가 되나요? 맞아요. 기체가 되고 예. 그게 가스로 분출된다는 거예요. 약간 그 폭발력을 가지나요? 폭발력이라기보다는 예. 약간 제트팩에서 칙칙칙 어. 가스 뿜어서 예. 궤도를 바꾸는 것처럼 예. 이 가스가 승화하면서 네. 그 힘으로 마치 추진 로켓이 되듯이 그렇게 돼요? 네, 그럼 해성들도 궤도가 또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 것들이 사실 이 해성들의 궤도를 계산할 때 되게 짜증나고 엄청 어려운 문제 중에 그거를 하나고요.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예. 또 이런 그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작은 조각들에게 벌어지는 것 중에 정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이 해성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뜨겁게 달궈진 쪽이 있고 네. 태양빛을 덜 받아서 좀 차갑게 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뜨거워진 쪽에서 열 복사를 또 방출해요. 온도가 있으니까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굳이 승화한 가스를 내뿜지 않아도 네. 그냥 그 열 복사만으로도 네. 빛도 엄연히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궤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야콥스키 효과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효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소천체들의 궤도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게 아주 까다로운 계산인 거죠. 신입생들의 마음을 읽기가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예. 그렇고요. 그러면 해성이 아까 이제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네, 맞습니다. 지구랑 충돌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없진 않죠. 네. 왜냐하면 해성이나 운석이 지구에 충돌한 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전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운석 충돌은 사례가 있어요. 합천도 있고 예. 그리고 이미 지구에서 여기저기 벌어졌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해성들이 더 많이 쏟아지게 되면 네. 지구 근처로 별똥별도 많이 쏟아지게 될 거고 네. 또
정말 자칫하면 좀 큰 애가 이제 다 타지 않고 지구 바다나 지면에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거죠. 음흠. 왜요? 슬슬 다가오는 건가? 둠스데이가? 둠스데이요. 예, 예. 그래도 이제 천문학자들이 공룡 선배들의 전철을 네. 그대로 밟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관측하고 연구를 계시죠? 하고 예, 있습니다. 그 감사드립니다. SF 작가 중에 어떤 분이 하셨던 유명한 농담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룡들이 네. 멸종한 이유는 네. 우주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도 우리처럼 네. 하늘을 감시하고 소행성의 위치를 계산하고 네.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쵸, 방어할 수 과학이라는 있는 게 게 있었다면 있었어야죠. 예. 그렇다면 아마 살았을 텐데 그들에게는 과학이 없었으니까 안타까운 이제 종말을 맞이한 아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겐 지웅배가 있다. 네. 저는 이제 태양이 하도 이제 외톨이라고 해서 이런 네. 다른 항성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보고 살았는데 좀 재밌는 얘기네요. 아마 썸만 타고 산 것 같아요. HD 7977과도 뭐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었고 이제 영향은 가벼운 많이 받았는데 우리 태양은 모태 솔로였고 50억 년째 음. 그리고 쌍성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안타까운 솔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씩 이렇게 숄츠의 별도 만나고 그렇지. HD 7977도 만나고 그럼 앞으로도 또 만날 수도 있네요. 맞아요. 다른 항성이 또 태양계로 찾아올 수도 있겠네요. 그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별 중에 하나가 네. 글리제 710이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네. 이 별은 앞으로 130만 년 뒤에 또 이제 세 번째 썸을 타러 우리 태양에 또 이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공룡과 달리 130만 년 후. 맞습니다. 예. 근데 태양계 안으로 다른 항성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 관점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항성 기준에선 우리 태양이 침범한 겁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쵸. 우주 공간에서 태양도 움직이고 네. 어떤 별도 움직이고 네. 서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길 가다가 네. 서로 눈이 맞아서 그렇죠. 잠깐 번호 주고받고 걔 그러고 입장에선 또 태양이 이게 다가온 거죠. 그쵸. 재밌네. 네. 알겠습니다. 250만 년 전에 태양계를 근접 방문했던 별. 참 신기한 얘기인데요. HD 7977이라는 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